그 다음에 이러한 혈액을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이동시키려면은 이동시켜주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뭐예요? 심장이지. 그 다음 혈관이 바로 심장과 연결돼서 이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됐지? 심장이 있어요. 지금부터 혈관에 이름 붙이는 연습 들어갈 거야. 혈관에 이름 붙이는 거. 일단 모든 혈관의 이름은 일단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지. 됐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담는 혈관이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담는 혈관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동맥이라 표현을 해요. 됐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바로 담는 혈관을 동맥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맥이 특정 기관을 향해서 가잖아. 그럼 이 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하고 무슨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동맥 자체는 실제 두껍잖아. 두껍다는 얘기는 세포층이 여러 층이다 보니까 혈액이 빠져나오거나 밖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물질과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을 교환시키려면 이 혈관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뭐 해야 돼?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혈관을 뭐라 그래? 모세 혈관이라고 그러지. 실제 모세 혈관은 눈으로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됐지? 그래서 이 모세 혈관이 유일하게 세포들과 무슨 교환이 가능하다?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 됐지? 이게 모세 혈관이고, 그 다음 이 모세 혈관들이 이제 특정 기관을 빠져나오게 되지. 그러면 펼쳐졌던 혈관이 다시 뭐예요? 다시 뭉쳐가지고 빠져나오게 되고, 이놈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심장을 향해 가거든. 그래서 심장을 향해 가는 이 혈관을 뭐라 표현하냐면 정맥이다라고 표현하라고. 됐지? 정맥도 마찬가지로 현재 세포층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모세혈관보다 두껍기 때문에 정맥을 중심으로 혈액이 나가거나 외부 물질이 정맥으로 들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일하게 혈관 밖으로 물질이 빠져나오고 들어가게 해주는 혈관이 뭐라는 얘기지? 모세혈관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 혈관의 종류가 크게 몇 종류 있다는 얘기야?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동맥, 모세혈관, 정맥. 됐지? 더 나아가서 이제 동맥의 종류가 뭐가 있고 정맥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이 이후에 또 다룰 거고. 됐니? 그 전에 뭐에 대한 구조를 먼저 들어가 보자는 얘기야. 심장의 구조를 먼저 들어가 보자는 얘기지. 됐지? 이때 심장의 구조는 인간 중심이야. 다른 동물들의 심장의 구조는 다를 수 있어요. 됐지? 일단 심장을 잘라보게 되면 크게 4개의 공간이 있거든. 4개의 공간 중에서 2개의 공간을 방이라는 개념을 쓰고 2개의 공간을 실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심장의 구조 자체를 몇 심방 몇 심실? 2심방 2심실이라고 해. 심장이 이제 그림이 주어지게 되지. 그려지게 되면 반드시 방향 잡아요. 이때 방향은 출제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우리가 누굴 쳐다본다는 생각하면 되냐면 환자를 쳐다본다는 생각하면 돼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거든. 그렇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다고 해.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보는 거잖아. 내가 환자고.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지? 그렇지? 이쪽은 왼쪽이야. 시험지를 봐도 이렇게 무조건 해석해야 돼. 알았지? 됐지? 그 다음에 심장을 자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큰 공간이 2개가 나와요. 됐지? 2개가 나오고 이 오른쪽 공간과 왼쪽 공간은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놈들의 혈액이 절대 섞이지 않아. 됐지? 나중에 섞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각 공간마다 위아래 공간이 나눠지거든. 위아래 공간. 그래서 위쪽 공간을 방이라고 그러고 아래쪽 공간을 실이라고 그래. 보통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눠진 공간들을 이제 방이나 우리도 실이라는 개념 쓰잖아. 여기를 뭐라 그래? 교실. 너희들 집에 가면 방이라는 개념을 써. 2 개념 다 쓴다는 얘기고, 심장 안에 있지? 그래서 뭐라 그래? 심방, 심실. 여기도 심방, 심실. 그 다음에 방향 잡아서 우심방, 우심실.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이런 개념 쓰는 거고. 됐지? 자, 다음에 이제 이 혈관에, 이 심장에 혈관들이 연결됐는데 크게 4개의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4개의 혈관이 심방 쪽으로 2개의 혈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심실 쪽 사이로 해서 빠져나가는 혈관이 2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한 혈액의 이동은 항상 무슨 방향이라고 그러니? 무조건 한 방향이거든. 그 방향 잡아야 되고, 심방 쪽은 항상 혈액이 들어와요. 이렇게. 심방 쪽은 혈액이 항상 들어오게 된다. 됐지? 그럼 이 혈관과 이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붙이면 돼요? 정맥이다 라고 붙이면 돼. 됐지? 얘도 뭐예요? 정맥이다 라고 붙이면 되고, 그럼 이제 심방 쪽으로 들어온 혈액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심실로 가요. 심실로. 무조건 심실로 간다. 그 다음에 심실에 있는 혈액이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 혈관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지. 그럼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담는 혈관이니까 뭐라 붙이면 돼요? 동맥이다라고 붙이면 되지.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정맥이 2개, 동맥이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정맥과 동맥들에도 또 이름이 있거든. 이 이름 붙이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고. 됐냐? 됐지? 이제 심장 내에서 혈액 이동하는 원리를 배울게요. 그럼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왔으면 혈액이 심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알아서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뭐 해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심장을 자른 형태잖아. 자르게 되면 여기 층이죠, 층. 여기가 바로 심장을 구성하는 세포층이에요. 세포층. 이 세포층 안에 바로 무슨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근육 조직이 들어가 있지. 심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근육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근이라고 그래? 심장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근육 자체는 뭐가 가능하니? 수축과 이완이 가능해요. 됐지? 그럼 수축의 방향과 이완의 방향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심방의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 근육이 심방을 안쪽으로 민다는 얘기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여기에 혈액이 있으면 이 혈액이 이 벽이 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혈액 자체가 이 벽을 미는 힘이 뭐 해줘요? 커지게 되거든. 이게 혈액의 뭐라 그래? 혈액의 압력이라고 그래요. 혈액의 압력. 됐지? 그럼 혈액의 압력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지. 어디보다? 심실보다 높아지면 여기와 여기에 무슨 차가 생겨요? 압력차가 생기거든. 그래서 모든 물질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놈들이 이동을 할 때는 무슨 차이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압력 차이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 압력 차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심장근 자체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됐지? 그럼 이제 심실로 혈액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 혈액을 이쪽으로 뭐 해야 돼? 빼내야 되겠지. 그럼 이쪽의 압력을 여기 압력보다 뭐 해줘야 되니? 높여줘야 되거든. 그럼 심실의 근육이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수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간다고. 되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심실 기준으로 해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은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이 반대로도 갈 수 있거든. 혈액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반대로 가는 거 뭐 해야 돼?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판막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판막의 구조를 보면 이게 자른 단면이잖아. 그럼 실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야. 이해되니?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 쉽게 열리거든. 아래에서 눌러버리면 닫혀버린다고. 알았지? 이게 뒤집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뒤집어지면 혈액 방향이 일로 가버려. 절대 뒤집어지면 안 돼. 됐지? 뒤집어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그거 다 만들어놨거든. 안 뒤집어지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는 이유. 혈액을 항상 무슨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시키려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럼 심실이 수축했어요. 그러면 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이렇게도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했지만 여기 판막이 닫히지. 그럼 어디로만 간다는 얘기야? 일로만 가잖아. 근데 얘가 수축에다 다시 뭐 하게 되면, 이완을 하게 되면 여기 압력이 다시 보여져요. 낮아지지. 그럼 같은 혈액이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거든. 이거 뭐 해야 돼?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역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판막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심장 내에는 이런 식으로 판막의 존재로 인해서 항상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판막의 이름들을 과학은 다 외웠거든. 여기로 뭐 2000판, 3000판, 반올판이나 불렀는데 개정 이후가 되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판막이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것들의 역할이 뭔지만 알면 돼. 이해됐지? 그럼 이 과정에서 애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지. 어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심방이 수축하면요? 혈액이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가잖아요. 이것도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거든. 그럼 애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정맥과 심방 사이에 바로 판막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정맥의 특징이에요. 모든 정맥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다 뭐가 존재해요? 판막이 군데군데 존재를 해. 모든 정맥의 특징이야. 알았지? 왜 정맥은 판막을 갖고 있어야 되냐? 역시 뒤에서 설명해 줄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액이 살짝 뒤로 밀릴 수 있긴 하겠지만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이 판막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현재 그림상에서 판막이 존재하는 위치가 크게 두 군데지. 어디 내부하고? 심장 내부와 그 다음에 어디 내부?
정맥 내부. 됐지? 참고로 혈관 중에서 동맥하고 모세 혈관은 판막을 가질 필요가 없다. 됐지? 나중에 이유는 설명할 거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게. 애들이 생각할 때 혈액이 이동할 때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 왼쪽 오른쪽이 막 따로따로 움직이는 줄 알아요. 혈관은 다 뭐돼 있어? 다 연결돼 있거든. 이게 따로따로 움직여버리면 중간에 혈액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어떻게 움직여? 같이 움직여.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심실로 가서 같이 나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또 하나, 심방의 근육과 심실의 근육 있잖아. 이게 동시에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동시에 수축하면 혈액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래서 심방 근육과 심실 근육의 수축 시점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 심방 수축할 때는 수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애가 수축하고 애가 이완할 때쯤 애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됐지? 그 원리는 이때 또 설명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혈관에 이름 붙이는 방법 설명할게요. 이름 붙이는 거. 현재 동맥이나 정맥 같은, 특히 동맥 같은 경우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애들이 가는 기관들이 있거든. 가고자 하는 기관들의 이름 따가지고 이름 붙여요. 됐지? 일단 우심실 한번 가볼게. 우심실에서 빠져나온 이 혈액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거든. 이놈은 항상 어디로만 가냐면 폐로만 가요. 폐로만 가. 무조건 폐로만 가. 됐지? 폐로 왜 갈까? 폐에서 뭘 빼내고? 이산화탄소 빼내고 뭐 들어와야 돼? 산소 들어와야 되거든. 됐지? 그럼 여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지금 적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됐지? 이따 흐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폐를 지난 혈액 있잖아. 폐를 지난 혈액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알았지? 그래서 이 동맥은 혈액이 어디로만 가니까 폐로만 가니까 A를 무슨 동맥이라고 그래요? 폐동맥이라고 그러고, A는 어디서 왔어요? 폐에서 온 혈액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폐정맥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폐라는 기관에 바로 무슨 혈관이 퍼져 있어요? 모세 혈관이 퍼져서 기체 교환을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됐지? 그지? 그럼 이쪽으로 들어온 혈액은 뭐가 굉장히 많아? 산소가 엄청 많잖아. 이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어디로 보내야 돼? 온몸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빠져나가는 혈액은 온몸의 세포한테 공급이 돼야 돼서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온몸이라니까 폐도 포함되나요? 아니지. 뭐는 제외하고? 폐는 제외하고 나머지 온몸으로 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온몸을 돌아서 각 온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에 들어가면 무슨 혈관으로 퍼진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퍼진 다음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우심방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지. 이쪽 정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동맥은 가는 규모가 굉장히 뭐하거든? 크거든.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래? 대동맥이라고 그러고, 얘는 대정맥이다 표현한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흐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 혈관들의 이름 붙이는 방법. 나중에 또 대동맥이 또 갈라지거든. 이 대동맥이 갈라질 때 그 갈라진 동맥의 이름을 또 붙이는 방법 알아야 되고. 이해됐지? 이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지, 외우는 거. 알았지? 구조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마. 이거 외우는 거야. 손가락 5개 이해한 거 아니지? 우리 눈 2개 있는 거 이해했니? 외운 거란 말이야. 콧구멍 2개 있는 거 이해했냐고. 외운 거야. 구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됐지? 이 구조를 모르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그럼 심방과 심실이 수축 시점에 서로 뭐 해야 된다 그랬니?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심방과 심실을 구성하는 근육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심방과 심실 근육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즉 언제 수축해라 시점에 대한 명령이 계속해서 들어가 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배울 테니까. 됐니? 넘어갈게요. 심장 박동 과정 및 그 다음에 조절 흐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심방과 심실이 명령을 따로따로 받는지 흐름 설명할게요. 이게 심장이지? 됐지? 얘가 뭐니?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거 뭐예요? 폐, 정맥. 이거 대, 동맥. 이거 폐, 동맥. 이거 대, 정맥. 됐지? 혈액 흐름 방향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게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심장 지 스스로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어요. 됐지? 심장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 그 최초의 신호를 주는 게 대정맥과 우심방 사이 입구 있잖아.
이 입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무슨 결절이 있어요? 동반결절이 있어요. 됐지? 이때 동반결절이 존재하는 위치는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이 없어. 됐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혈액이 지나가고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 집단 있지. 여기 세포 집단들 중에 일부가 동반결절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최초로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곳이고, 이것이 심장 박동의 원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표현해요? 박동원이다라고 표현하지. 박동의 원인. 됐지? 그 다음에 이 동반결절이 이제 최초로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되냐면 심방을 구성하는 근육들한테 먼저 명령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수축하라는 명령이 돼요. 그럼 동반결절이 첫 번째로 뭐의 수축을 유도한다는 얘기야? 심방의 수축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됐지? 얘가 유도되면 얘가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수축하기 시작하게 됐지? 수축이 끝나면 다시 뭐 하게 돼요? 이완하게 되지? 이때 이완할 시점에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돼? 심실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동반결절은 심실한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거든. 그럼 이놈한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부위가 여기 중심에 되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방실결절이라고 그래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마디아가다 그래가지고. 됐죠? 그래서 동반결절이 심방한테 명령을 내리고 좀 시간 지나서 두 번째로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요? 방실결절한테 명령 들어간다고. 이제 심방 수축했으니까 네가 심실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이제 심실에 수축 유도시켜라. 그럼 이놈들이 이제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간다고? 심실한테 명령이 들어가서 심실에 뭘 유도한다는 얘기야? 수축을 유도한다는 얘기지. 됐지? 이게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 또는 심방과 심실의 근육이 따로 수축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심장이 1회 박동하는데 뭘 구해 볼 거냐면 걸리는 시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심장이 1회 박동하는데 뭐 하는 시간? 걸리는 시간. 그럼 이제 뭐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냐면 심장 1회 박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1회 박동으로 정할 거냐,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돼. 됐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의 1회 박동 기준이에요. 첫 번째 심방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심실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됐지? 심방 기준 삼잖아. 그럼 심방이 뭘 시작을 해요? 수축을 시작을 하지. 얘가 수축을 시작하면 수축이 끝났고 뭘 할 거예요? 심방이 다시 이완하겠지. 그리고 심방이 뭐가 끝날 때까지? 이완이 끝날 때까지를 심장의 몇 회 박동으로 보자? 1회 박동으로 보자 라고 봐도 되고, 또는 심실을 기준으로 하면 심실을 뭘 시작을 해요? 수축을 시작을 하지. 그럼 이놈들 수축이 끝나서 뭐예요? 이완을 한단 말이지. 그럼 심실에 뭐가 끝날 때까지? 이완이 끝날 때까지 역시 뭐를 보면 돼? 심장이 1회 박동으로 보면 돼. 됐지? 그럼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하든 이걸 기준으로 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로 뭐예요? 똑같거든. 알았지? 그래서 둘 중 하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심장 1회 박동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실제 재보면 몇 초가 걸리냐면 0.8초가 걸려요. 됐지? 그럼 시간 개념 들어갔네? 0.8초당 심장 1회 박동이네? 이게 바로 무슨 박동 속도가 되는 거야? 심장 박동 속도가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밑에 심장 박동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8초당 1회 박동이잖아. 그럼 1분은 몇 회에 박동할까요? 이거는 몇 초야? 60초지. 무슨 초로 바꾸면? 60초로 바꾸면 박동 횟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지? 할 수 있지 이거는. 비례식으로 하면 되니까. 몇 회니? 75회가 나와요. 1분당 75회 박동한다고. 됐니? 됐지? 자, 봐. 이 심장 박동 속도를 누구에 의해서만 주도가 되면, 동반결절에 의해서만 주도가 되면 이 심장 박동 속도는 변하지 않아. 일정하다고 해. 동반결절에 의해서만 주도가 되면. 알았지? 근데 내가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뭐해진단 말이야? 빨라진단 말이지. 어쨌든 좀 더 느려지기도 하고. 됐지? 그럼 분명히 심장 박동 속도는 뭐 하는데? 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이거지. 그치? 동반결절한테
누군가가 또 다른 뭘 줘야 돼? 신호를 주면 그 동반결절 그 신호에 따라서 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됐지? 동반결절에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속도는 절대 변하잖아요. 됐지? 그럼 속도를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놈한테 누가 직접 명령을 내려야 되냐면 뇌가 직접 명령 내려야 돼. 뇌들 머릿속에 있는데. 됐지? 뇌의 종류도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특히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하는 뇌를 뭐라 부르냐면 연수라 불러요. 연수. 됐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뇌 중에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연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신경계 때 배우겠지만 뇌는 신경계 중에서 무슨 신경계라 표현하냐면 애들을 작년에 배웠지? 무슨 신경계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나중에 신경계를 분류할 거야. 분류할 때 필요한 나오는 개념들이 있거든. 그 나오는 개념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미 외우고 있었어야 되고. 됐지? 그리고 지금 안 외웠으면 나중에 외울 거니까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익혀놔야 돼. 됐지? 그럼 중추신경계인 뇌가 동반결절한테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애가 내린 명령에 대한 신호를 여기까지 뭐 해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되거든. 됐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세포들이야? 신경세포들이야. 뉴런들이라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뭐가 쫙 연결돼요? 신경세포들이 쫙 연결이 돼요. 됐지? 자, 연수가 동반결절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전달을 담당하는 이 신경계 있잖아. 이 신경계를 우리가 무슨 신경계를 하냐면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됐지? 참고로 연수는 동반결절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로가 두 경로가 있어요. 이 두 경로를 한꺼번에 지금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됐지? 나중에 말초신경계를 기능상으로 두 개로 분리시키잖아. 무슨 신경계가 있냐면 체성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왜 많이 나와요? 애들이 많이 구분 못하거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기능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또 두 개로 나눠요. 교감신경과 그 다음 부교감신경. 참고로 연수로부터 동반결절까지 이어지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예요. 됐지? 자율신경계는 항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위에 몇 개의 명령 계통을 동시에 연결시켜놔. 두 개의 명령 계통을 항상 동시에 연결시켜놔. 됐지? 이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고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교감신경이야. 이걸 가끔 이렇게 비유하는데 물론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비유가 좀 편하니까 심장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돼요. 뭐? 달리고 있는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가 속도가 뭐해?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됐지? 이 교감신경이 자동차 부분의 엑셀 부분이고 이걸 뭐라 생각하면 돼? 브레이크라 생각하면 돼. 됐지? 엑셀 밟으면 뭐해? 엑셀 밟으면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잖아. 교감신경통에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뭐 한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야. 부교감신경통에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됐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다 엑셀 역할을 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 이게 신경계 헷갈리거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고.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신경계 때 배우겠지만 연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반응 있잖아. 연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라 표현하냐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란 얘기는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란 얘기야. 알았지? 내가 의지대로 심장아 멈춰라 그러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지.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져야 그러면 빨라지지 않는다고. 알았지? 의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통제된다는 얘기고. 됐지? 그럼 연수가 언제 심장 박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언제 심장 박동 속도를 느리게 할 거냐? 이걸 판단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됐지? 뭘 기준으로 도대체 하냐? 됐지? 연수는 혈액 속에 또는 혈 중에 뭐의 양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됐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요. 왜 많을까? 어떤 경우에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 내 온몸에 무슨 호흡량이? 세포 호흡량이 증가했을 때지? 그럼 세포 호흡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 온몸의 세포 속에 3대 영양소와 산소의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 각 세포들은 3대 영양소와 산소가 빨리 부족해지겠네? 그러려면 그만큼의 3대 영양소와 산소를 각 세포한테 빨리 뭐 해줘야 돼? 공급해줘야 되겠지. 그럼 혈액 이동 속도가 뭐 해줘야 돼? 빨라져야 되니까 심장 박동 속도가 뭐 해줘야 돼?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수가 증가했네. 무슨 신경통에서? 교감신경통에서 심장 박동 속도를 뭐 시킨다는 얘기야? 증가시킨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봐.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심장 1회 박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교감신경통에 명령 들어가면 심장 1회 박동당 걸리는 시간이 뭐 한다는 얘기야? 짧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1분당 심장 박동 횟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단순한 수학적 논리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지? 뭐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세포 음량이 뭐 했다는 얘기야?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각 세포한테 3대 영양소나 산소를 이제 빨리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혈액소 이동 속도가 빨라질 필요가 없겠네. 그럼 심장 박동 속도 이제 드디어 뭐 하기 시작을 해? 느리게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이제 무슨 신경통에서? 부교감신경통에서 명령이 들어가면 동방결절에 의해서 이 명령 내리는 시점이 좀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럼 1회 박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죠?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1분당 심장 박동 횟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됐니? 그렇지? 나중에 이것이 어디와 연결돼서 나와요, 문제가? 신경계 파트와 연결돼서 나오거든, 이게. 그렇지? 신경계에서 무지하게 많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렇지? 나중에 신경계 들어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구조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 알았지? 그치?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잡으면 되고. 그럼 실제 그림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다 외울 거야. 이게 바로 중추신경계거든. 중추신경계. 나중에 뇌 구조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뭐니? 이게 대뇌, 이게 소뇌요, 이게 간뇌요, 여기가 중뇌 있어요. 연수는 여기 있어요. 알았지? 이 밑에 척추가 있잖아. 척추에 뭐가 있어요? 척수가 들어가 있죠. 척수, 신경계가. 됐지? 연수가 얘한테 명령 내리거든. 이런 식으로 명령이 들어가요. 됐지? 이게 교감이니 부교감이니, 이게 교감이니 부교감이니 구조상으로 너희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그림상 이게 부교감이고 이게 교감이에요. 됐니? 됐지? 나중에 신경계도 또 한번 잡아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특징 들어갈게요. 일단 혈관을 묶어가지고 크게 몇 종류로 구분했었지? 3종류. 여기서 딱 보니까 동맥, 정맥, 모세혈관 바로 구분할 수 있지. 이거 동맥이야, 정맥이야? 왜? 이거는 정맥이지? 이거는 모세혈관. 정맥, 모세혈관 찾은 게 뭐야 이거? 동맥인 거야. 이게 정맥이에요? 판막 이렇게 있어요. 됐지? 그럼 혈액 이동 방향 잡아야지.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 항상 혈액 어디로 가? 동맥에서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잖아. 혈액방 어디예요? 기억이에요. 됐지? 잘 잡아 이거. 자, 그럼 혈액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와서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 심장 중에 정확히 실에서 나왔겠네. 됐지? 그럼 얘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심장 중에서 어디로? 심방으로 들어가겠지. 됐어? 이름만 붙여볼까? 이거를 좌심실 그랬어요. 얘는 뭐니 그럼? 대동맥이 되는 거지. 이게 우심방이야. 이거 뭐예요? 대정맥이 되는 거지. 이걸 바꿔볼까? 이걸 우심실 그랬어요. 얘가 뭐예요? 폐동맥이지. 여기가 좌심방으로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폐정맥이 되겠지. 됐지? 그지? 그래서 모든 동맥과 정맥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공통적인 측증만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얘기야. 됐지? 자, 동맥 한번 잘라볼게요. 동맥을 잘라가지고 횡단면 볼 거예요. 횡단면.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횡단면. 이렇게 잘라서 단면 먹은 거지, 횡단면. 됐지? 동맥은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여기서 이제 혈액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동맥을 구성하는 무슨 층들이야? 세포층들이야. 됐지? 이거는 굉장히 두껍지. 왜 두꺼울까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심실이 수축에 혈액이 나오는 거지. 심실이 수축에서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이 혈액이 혈관 벽을 안쪽으로 미는 힘이 뭐이죠? 커지지. 이게 혈액의 압력이야. 이 혈액의 압력을 뭐 해야 되거든? 버텨내야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뭐 해야 돼? 두꺼워야 돼. 터지면 큰일 나잖아. 이해됐지? 다른 혈관에 비해서 압력이 굉장히 높은 혈관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잘라볼게요. 모세혈관을 자르면 동맥이 이렇게 생겼잖아. 모세혈관 보이도 안 해. 너무 작아서. 됐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뭐 시켜볼 거예요? 확대시켜요. 확대시키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지. 지난번 설명했지만 모세혈관은 몇 개의 세포층? 한 개의 세포층. 왜 한 개의 세포층으로만 구성해야 돼? 물질을 이동시켜야 되거든. 이제 여기 이동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 특징 중간중간에 뭐 뚫렸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왜 구멍 뚫렸을까? 그래야 물질 교환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해됐지? 이 구멍을 통해서 무슨 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니? 백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맥 뜯어볼게요. 정맥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여기 전체 지름은 동맥하고 비슷한데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이 꽤 넓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맥의 세포층인데 동맥에 비해서는 2층이 뭐예요? 얇지? 됐지? 그 다음 중간중간에 판막 있고. 이해됐지? 이걸 이제 자르는 형태를 좀 다르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본 거를 종단면이라 그래. 너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종단면이야. 이해되지? 이거는 횡단면이고 이거는 종단면. 됐지? 그럼 심실에서 뭐가 나와요? 심실이 수축을 해서 혈액이 빠져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럼 자르면은 크게 몇 개의 층이 있어요? 3개의 층이 있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혈관 자체를 구성하는 혈관 세포층이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근육층이에요. 동맥의 근육층. 무슨 말이야? 동맥 스스로도 뭐가 가능하네?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지? 자,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탄력 섬유층이라고 해. 탄력 섬유층. 탄력성을 갖는 섬유, 즉 실과 같은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 말은 결국 동맥은 무슨 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성? 탄력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들이 탄력성이라 표현하게 되면은 보통 초등학교 애들처럼 늘었다 줄었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물리적 개념이야. 탄성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야. 탄성이 뭐예요? 구조를 변화시키면 원래 구조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 동맥을 꽉 눌러버려. 구조를 변화시키고 놔두잖아. 다시 원래 들어보 한다는 얘기? 돌아온다고. 그렇지? 탄성 간다는 얘기지. 탄력 섬유층이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거든. 그래서 세 혈관 중에서 탄성이 굉장히 좋은 게 뭐야? 동맥이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 동맥이 특정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라지지. 무슨 혈관돼요? 모세혈관. 몇 개의 세포층? 한 개의 세포층. 중간에 뭐 뚫렸네? 구멍 뚫렸네. 실제 이 두께, 이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보다 굉장히 작다. 눈에 안 보여야 되니까. 이놈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정맥이 되잖아. 됐지? 정맥 특징 뭘 갖고 있어요? 판막 갖고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층들이 뭐하고 똑같아요? 동맥하고 똑같은데 두께가 뭐 할 뿐이야? 얇을 뿐이지? 그래서 정맥도 뭘 가지고 있어요? 근육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무슨 층을 갖고 있다? 탄력 섬유층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러면 정맥도 마찬가지로 무슨 성을 갖고 있구나? 탄성을 갖는데 동맥보다는 커 적어? 커 적어? 동맥의 탄성보다는 커 적어? 적다고. 얘가 얇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정맥이 판막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혈액이 이동하려면 뭐가 수축해야 돼? 심실 수축해야 되거든. 얘가 수축해야 뭐가 나와요? 혈액이 나와서 이동하는 거거든. 그럼 이 수축에 의한 힘 때문에 혈액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수축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만 제공되냐면 모세혈관까지만 제공이 돼요. 정맥에서는 더 이상 수축에 의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혈액이 넘어오잖아. 그럼 이 혈액은 지 혼자서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는다고. 왜?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됐지? 근데 정맥 속에 있는 혈액을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이동시켜야 되거든. 스스로 혈액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맥은, 그럼 잘못하면 정맥의 혈액이 뭐 해버려? 고이잖아. 그럼 전체 혈액순환이 멈춰버려요. 그럼 안 되니까 정맥 속에 있는 혈액을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이동시켜야 되거든. 이동시키는 방법, 정맥을 외부에서 눌러주면 돼. 됐지? 눌러주지. 얘를 눌러줘 버리면 혈액이 양쪽으로 뭐 하게 돼요? 이동하게 되잖아. 그럼 이때 혈액의 양방향 절대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대 방향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판막이 존재한다고. 됐지? 그럼 얘가 어디로만 가요? 이쪽으로만 가거든. 얘가 가려고 그러면 얘가 다쳐버리거든. 얘는 쉽게 열리잖아. 됐지? 그럼 눌렀다가 뭐예요? 놔두잖아. 얘가 무슨 가죠? 탄산 갖고.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뭐해? 돌아오거든. 돌아오면은 뒤에 있는 혈액을 뭐 할 수 있어요? 끌어올 수 있어요. 됐지? 누르면 나아가고 놔두면 끌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이 뭐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끊임없이 계속 뭘 눌러줘야 돼? 정맥을 계속 눌러줘야 돼. 됐지? 저는 평소에 누르고 있지 않는데요, 선생님? 계속 누르고 있다 그랬지? 어떻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르고 있잖아. 이렇게 안 눌렀니? 눌렀잖아. 내 몸에 소화기가 안 움직이냐? 걔가 움직이면 그 근처 정맥들이 눌려요. 됐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정맥 다 눌리고 있다고 지금. 됐지? 내가 평소에보다 더 많이 누를 수도 있지 이렇게. 됐냐? 너희들이 뭐 하는 이유야? 안마하는 이유야. 정맥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니까. 그럼 혈액순환 속도가 뭐 해줘요? 빨라진다는 얘기지. 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맥에서 혈액 이동은 항상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판막이 존재해서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도와준다고. 됐지? 여기는 결국 어디로 가 이제? 심방으로 들어가겠지? 됐니? 됐지? 흐름 좀 잘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이 존재하는 위치거든. 동맥이 존재하는 위치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주로 몸 깊숙이 존재해요. 정맥은 주로 피부 아래 존재하지. 주로야. 특히 피하 지방층 아래에 있어요. 피하 지방층 안에. 그래서 현재 내 몸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혈관이 보이잖아. 이 혈관이 동맥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정맥이란 얘기지. 됐지? 무식하게 힘줄 하면 안 돼. 힘줄은 근육에 붙어있는 단백질 덩어리야. 이거는 혈관인 거고. 됐지? 그럼 이 정맥의 혈액 이동 방향 할 수 있겠지. 손끝으로 가겠냐? 손목 위로 올라오겠냐? 손목 위로 올라오겠지. 왜? 정맥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심방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됐지? 그럼 내가 탄력성 시험해볼까? 눌렀다가 놔두면 원래 상태로 뭐예요? 돌아온단 말이지 이게. 됐지? 얘가 계속 누르면 뭐예요? 누르면 혈액이 앞으로 나아가지. 놔두면 뒤에 있는 혈액이 끌려온다고. 계속 눌러주면 쭉쭉쭉쭉 혈액이 이동 뒤에서 빨려고 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 됐지? 이제 그래서 흐름 좀 잘 잡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혈관의 특징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혈액순환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지, 그지? 됐지? 이때 혈관의 이름들을 잡는 방법들을 이제 배울 거야.